그러면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혼밥설을 얘기하고 주변 측근들이 다 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퍼뜨릴 것인가. 물론 이제 이분들이 딱 특정화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달력을 팔아서 이재명 대표 조롱했을 것이다. 아, 열받는다. 달력 예약을 취소하자. 이렇게 불매운동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만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혼밥을 먹는다. 믿기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한 20명도 안 남았다는 얘기도 틀린 거예요? 아유, 사실이 아니죠. 저희 친명계 의원 한 20명 정도를 만찬에 이재명 대표가 초대했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취소가 됐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친명계 의원이면 저를 포함되겠죠.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저녁 때 갑자기 번개하자고 해가지고 모였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맛있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아, 초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그런데 막 거절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친명계 의원인데요. 예, 주변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남지 않은 게 사실이냐. 뭐 이 얘기를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답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그 질문은 전용기 의원에게 안 드리고 저 우리 김두수 총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예.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아니, 그런 건 사실이 아니죠. 똑같네요. 네. 아니, 당 대표가 있고 당 대표의 친소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약간씩 이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언제든지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서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비공식으로 뭐 번개 모임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그 감일 겁니다. 그냥 각자가 느끼는 좀 친소에 따라서 좀 뭐 이렇게 좀 친하게 느끼거나 좀 덜 친하게 느끼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정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아 정말 떠났다 안 떠났다. 그럼 지금 이제 당대표 된 지 100일 됐잖아요. 100일 된 당대표에 막 이런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이야기할 때 부적격하고요. 별로 그렇게 이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대표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남지 않았다. 밥은 혼밥을 한다. 이 얘기는 비명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아니면 현재 프레임은 그 민주당 내에 이재명 당대표가 좀 부적절하고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그 당대 경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연장해 와서 여전히 당대표로서의 적합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이제 언론의 생각과 또 진영적으로 보면 반대 정당인 여당의 생각과 거기에 이제 일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가끔 언론에 흘리고 있는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그 기반이 민주당 내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황하고 맞아야죠. 근데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뭐 소환돼서 조사받았거나 그 구체적 증거가 드러났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름상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분들 중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단일 대오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혐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표를 지키면서 이대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분위기가 압도적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 대오로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우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7, 80도까지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100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 문자 폭탄이 터지고 뭐 정치 훌리건들이 난리가 나고 뭐 심지어 욕설이 그냥 난무하고.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런 뭐 공자 말씀 같은 건 뭐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놓여 있는 문제는 자신의 사법적 여러 의혹들을 어떻게 하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해명은 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분들 김종민, 이원욱 또 이상민 의원의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혼밥설을 얘기하고 주변 측근들이 다 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퍼뜨릴 것인가. 물론 이제 이분들이 딱 특정화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저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저분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내 저변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목소리인데 일부 친명계 의원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이분들만 이 사실을 지금 김두수 총장님 같은 분만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전용기 의원께 그럼 여쭤볼게요. 네, 저도 사실 뭐 혼밥을 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예.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해 왔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아까 물은 100도 말고 90도에서는 안 끓지 않냐 이런 예. 말씀을 이원호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명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물은 한 예. 50도쯤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다들 그 설왕설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께서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성남시장 때부터 정권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장실에도 CCTV를 달았었고 뭐 무상교복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이재명을 향한 칼끝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리더십은 여전히 공고하다. 당내 리더십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흔들려는 사람들은 누굴까? 누가 혼밥설을 퍼뜨리는 거고 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심각해졌다라고 얘기를 퍼뜨리는 걸까? 아마 친명계 쪽에서는 이분들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친문계 의원들을 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기획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의 사파가 그려진 달력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모금액 달성률이 4,500% 거의 지금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팔렸죠. 자,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달력을 팔아서 이재명 대표 조롱했을 것이다. 아, 열받는다. 달력 예약을 취소하자. 이렇게 불매운동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만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일부가 그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언론에서 부추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갈등이 나와야 사실 재밌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런 글들도 일부러 더 이슈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막 갈등을 일부러 뭐 조장하거나 뭐 누구 편은 누구 다른 사람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 이재명계 또 친 문재인계 사람들은 다 서로 이렇게 상호 화합하면서 즐겁게 아니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해당 사항들을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금 깊게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론에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해당 사안들을 껌껌이 이해하고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당사자들이 가장 그 문제의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바깥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또 잘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 객관적 시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전용기 의원님이나 김두수 총장님은 저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처지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는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단체 톡방에서도 우리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도 정보가 있는 의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진상, 김용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은
묵묵히 쳐다보고 있는 거. 어떻게 예. 될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다 한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총선에 내후년 총선 때 이재명 대표 공천하는 거야? 내 목숨을 정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거야? 그 대목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기소된 후에도 상태에서 대표를 가져가면 법적으로 보면 공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묵묵히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자. 선거 전에 만약에 정리가 되면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면 좋고 안 살아남으면 그때 가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 왜 저렇게 밥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거는 제 짐작에는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대표실 뭉그러 잠고 혼자 먹고 있네라든지 아니 보좌관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님 어제도 밥 혼자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럴만한 사정이라는 게 근데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 대표님 예. 전화해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 제가 그 가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밥 먹기도 찜찜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뭐 특별히 이의 제기할 거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예, 이제 일단 그 예를 들어 혼밥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뭔가 공소장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본인이 또 이 그 이유서 같은 예. 것도 작성하고 이러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면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면 혼밥할 수도 있습니다. 혼밥이 그냥 문제다. 이렇게 아니라 정상적인 당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공식적인 자리에 빠지는지 아니면 이런 걸 봐야지. 잠깐 뭐 점심때 혼밥할 예.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은 이제 뭔가 이 예. 센세이널하게 좀 뭐 화제를 그렇게 키우는 거지 꼭 그걸 가지고 고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만간에 뭐 민주당 공보국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됐든 단체로 한번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혼밥 논란 좀 들어가지. 아마 그 식사 약속들을 지금 하나하나 잡아가지 않을까. 오히려 더 부각시키면서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